우리나라 말에 원래 띄어쓰기가 없다는 것 알고 계셨습니까? 한자 문화권에 속한 나라들은 붙여쓰기라는 것을 하는데 특히 중국어 같은 경우는 모든 글자를 붙여서 씁니다. 일본어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 왜 한국어만 띄어쓰기가 채택되었느냐? 훈민정음 보시면 띄어쓰기가 없지 않습니까? 그렇다고 학교 역사 수업에서 띄어쓰기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도 아닌데 띄어쓰기가 도입된 건 어느 한 외국인 선교사가 띄어쓰기를 처음 들여왔기 때문입니다. 오늘은 띄어쓰기를 도입한 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. 띄어쓰기를 처음 들여온 사람은 이 사람입니다. 스코틀랜드 출신의 선교사 존 로스인데 11개의 국어가 가능했다고 하고요. 띄어쓰기를 들여온 것에 대한 서사가 좀 긴 편입니다. 일단 외국인 선교사가 무슨 일로 조선에 온 건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. 로스는 원래 19세기 말 중국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. 그러다 소식을 하나 듣게 되는데 동료 선교사인 토마스가 한국 대동강에서 순교했다는 소식이었고요. 동료가 먼 타지인 조선에서 순교했다는 소식에 감명을 받은 로스는 조선 순교를 결심하게 되는데 그때 토마스가 타고 있던 배가 제너럴 셔먼호였습니다.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보셨던 그 제너럴 셔먼호가 맞고요. 아무튼 감명을 받은 로스가 조선을 가기 위해 어디로 향하냐? 고려문이라는 곳으로 향하는데 이쯤으로 추정이 됩니다. 이 근방에서 성경도 번역하고 조선어 교본도 제작하는데 위치를 보시면 거의 국경선이죠. 조선과 청나라가 책문 무역을 주로 하던 곳인데 한양 같은 곳 가면 놀 것도 많고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? 편하게 입국하고 조선 내부에서 활동하지 왜 국경선에서 활동했느냐? 그때 당시 조선이 어떤 상태였습니까? 대가리에 척화비를 박아놓고 외국인 만나면 죽여버린다고 말하던 때였는데 흥선대원군이라는 사람이 으름장을 놓고 있었기 때문에 조선 입국은 꿈도 못 꿨고요. 그때 척화비가 하나만 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. 전국도 모자라서 궁궐 안방에까지 척화비를 박아놨었는데 당시에 외국인 만나면 대가리를 다 깨버리는 게 국법이었기 때문에 로스는 조선인을 만나는 것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. 자, 로스가 조선에 왔습니다. 근데 조선에서 전도나 설교를 하기 전에 조선어를 알아야 할 수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조선어를 배우겠다고 사람을 구해서 돈을 지불했는데 그 사람이 그대로 빤스런을 쳐버립니다. 심지어 빤스런을 친 강사들이 한두 명도 아니었는데 조선의 참된 정을 느껴버린 로스가 막말로 족가라고 하고 그대로 귀국했으면 띄어쓰기가 없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좀 궁금한 부분이고요. 아무튼 세상 만사가 그렇듯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로스는 조선어를 제대로 가르쳐줄 이응찬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. 언어에 능숙한 조선인이었다고 하고요. 제대로 된 사람을 구한 로스는 조선어를 배우면서 조선어 교재도 집필하게 되는데 그렇게 출판된 조선어 첫걸음이라는 교재가 우리나라 최초로 가로쓰기랑 띄어쓰기가 도입된 책이 됩니다. 이 띄어쓰기를 바탕으로 1933년에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서 띄어쓰기가 공식 표준화가 되는데 표준화를 위해 힘써주신 분은 따로 계시지만 오늘은 띄어쓰기를 처음 들여온 사람에 대해서만 얘기해 볼 거고요. 로스는 한국어 교본을 넘어서 우리나라 최초의 성경 번역도 집필하게 되는데 그게 예수 션교 전셔라는 책입니다. 누가 우리나라 최초의 성경 알고 있냐 물어보면 존 로스의 예수 션교 전셔라고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. 교과서에서 많이 보셨던 독립신문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?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발행 신문인데 이것도 띄어쓰기가 적용된 최초의 신문입니다. 그때 당시 사람들이 많이 보던 게 신문이지 않습니까? 독립신문이 띄어쓰기가 정착되는데 큰 작용을 했습니다. 누가 우리나라 최초로 띄어쓰기가 적용된 신문을 알고 있냐 물어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독립신문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띄어쓰기의 역사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.